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죠? 원래 강의는 네 가지 테마로 강의를 준비했었죠. 그래서 전번에 11번째까지는 중국 사상사에 대한 강의였고요. 12번째부터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데 이 공산화가 어떻게 해서 공산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두 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테마 중에서 아편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번 사상사에서 그 노자와 공자에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상은 송나라 때 이르러서 성리학, 즉 신유학으로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노자에서 발생한 도가, 그다음에 공자에 의해서 유가, 그리고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최종의 사상이 바로 신유학이고 성리학이었습니다. 이것이 청나라 때 들어오면서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상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는 혼란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혼란 상태의 시작은 바로 아편 전쟁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편 전쟁이 1939년, 38년 혹은 39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국 역사 5천년 역사에서 1939년부터 1949년 한 110년 정도 되는데 이때가 중국 역사상 최대의 수치 기간이었어요. 이때는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지리멸렬하고 외국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다 겪은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중국 백년의 수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아편전쟁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아편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편전쟁 이전에 아편전쟁이 183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 한 40년 전에 1792년에 영국의 조지 왕이 중국하고 수교를 하기 위해서 메카트니 사절단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한 100명 정도로 해서 보내는데 하여튼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냈어요. 한 600상자 정도 보내는데 그 선물에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증기선이라든가 대포라든가 그다음에 망원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온갖 선진 물품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황제를 접견하는데 이 황제가 누군가 하면 걸륭제거든요. 이 걸륭제인데 중국의 청나라의 출발은 누르하치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누르하치, 그 다음 청태종. 청태종이 병자호란을 일으켰고 청태종의 아들 7살의 왕이 오르는 순치제에 의해서 북경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순치제 다음에 강희제, 강희제부터가 청나라는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강희제가 거의 6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옹정제가 13년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걸륭제가 61년간 통치를 해요. 이 135년간 세 황제의 135년간이 중국의 청나라에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전성기 황제가 누군가 하면 걸륭제거든요. 우리 걸륭제의 70세 생일 때에 박지원이 열하로 가잖아요. 그래서 열하일기를 쓰게 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걸륭제의 70세 생일 축하연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맥카트니 사절단은 걸륭제의 83세 축하연으로 맥카트니 사절단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걸륭제는 88세까지 살거든요. 굉장히 장수합니다. 근데 이제 맥카트니 사절단이 온갖 선물을 다 가지고 황제한테 한심을 사기 위한 것은 왜 이렇게 한심을 사려고 했는가 하면은 중국하고 무역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청나라 그 걸륭제가 물건을 다 봤어요. 접견 다 했습니다. 접견 다 하고 온갖 이 청나라 이저 메카트니가 굉장히 공손하게 온갖 걸 다 보여줬어요. 근데 걸륭제한테서 내려온 직서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천조는 세계에 없는 물건이 없다. 다 있다.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당신들의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차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비단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너희들이 문명화되는데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물건을 너희들이 사가도록 허용하겠노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내려왔는가 하면 이게 화이 사상 때문에 그래요. 화이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중화민국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에는 중화민족이 있고 그 주변에는 오랑캐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자기들 한족이 문명족이고 청나라는 사실 한족은 아니죠. 중국은 전 세계에서 문명국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미개이기 때문에 항상 중국은 새로운 문화 문명을 미개인들한테 전파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야만인들 것은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화이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미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전기배가 나왔어요. 신식 대포도 나오고 총도 아주 발전돼 있고 중국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격차가 나는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나라는 화이 사상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메가트니 사절단이 영국 황제한테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은 지금 중국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문명국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미 낡아 빠진 큰 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선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는 이 배는 곧 난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40년쯤 돼서 40년도 채 안 돼서 영국하고 청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에서 메카트니 사절단이 예언했듯이 중국은 바로 박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원래 영국이란 나라는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모든 무역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하고 중국은 어떻게 무역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화이 사상에 의해서 외국하고 무역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영국을 위해서 항구를 하나 열어줘 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도자기하고 그다음에 차하고 그다음에 비단하고 사가라. 그래서 광저우, 홍콩 바로 위에 있는 광저우 항구만 열어줘서 무역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영국은 고위층 귀족들, 고위층은 굉장히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자 영국 국민들이 전부 다 차를 즐겨 마시게 됐어요. 차를 즐겨 마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차를 탁 마셔보니까 기가 막히게 마시는 거예요. 예. 우리 중국의 용정차라든가 저는 이제 세작 같은 차 마셔보면요. 정말로 향기가 향긋하고 입에 들어가면 마치 향기가 불러 다니는 듯한 그런 맛을 한번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영국 사람들이 그러한 용정차 이런 것을 맛을 보고 전부 다 영국 사람들이 다 중국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중국 차가 영국으로 수입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차를 마시려고 하면은 커피잔도
멋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로 된 거. 그래서 중국의 도자기가 또 영국으로 굉장히 많이 수입되고, 또 비단도 영국의 모직물보다는 비단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비단도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따라서 영국은 수출은 제대로 못하고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바람에 식민지에서 가지고 온 은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중국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같으면 달러죠, 그죠?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달러가, 영국에 있는 달러가 전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 경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은, 우리 그러지 말고 인도에 가서 아편을 재배하자. 아편을 재배해서 이걸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수출하고 중국에서는 다시 은을 받아들이잖아요. 은이 다시 영국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은 가지고 차나 도자기, 비단을 수입하자. 이게 이제 삼각무역이 되는 겁니다. 삼각무역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인도를 이용해서 인도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죠. 인도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면직무 조금 주고 아편 만들어가지고 정날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제 이제 은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도자기하고 그 다음에 차를 수입하자. 이렇게 한 게 삼각무역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편이에요. 이 아편인데, 이 아편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양귀비잖아, 그죠? 이 아편 양귀비는요, 천당과 지옥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아편을 착 마시거나 담배 피우듯이 피우게 되면은 기가 막힌 황홀감, 아주 구름에 탁 안겨가지고 구름 속에 탁 앉아가지고 편함을 느끼는 게 아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그때는 천당이죠. 근데 아편약 기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편 중독에 걸려서 아편을 또 찾을 때는 그때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아편이죠. 근데 아편인데, 원래 이제 아편은 이게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 먹는 것보다는 담배로서 담배 피우듯이 피우면은 더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이걸 정제하게 되면은 몰핀이 되고, 이걸 더 정제하면 헤로인이 됩니다. 이것은 주사기로, 몰핀이나 헤로인은 주사기로 사람한테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말기암 환자가 굉장히 아플 때 이 약품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드는 방법은요, 이게 이제 양귀비꽃이 이제 지고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혔을 때 열매가 다 익기 전에 여기다 흠집을 내면은 여기 아편액이 줄 흘러 나와요. 이걸 끌고 모으면 아편이 되고, 이걸 정지하면 모르핀, 헤로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약인데, 마약은 그게 원래 세 종이요.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가 이제 아편 계통, 그 다음 또 하나는 코카인 계통. 코카인 계통 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제품 히로뽕, 일본에서 만든 히로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 마약이 이제 우리 그 신문에 보면은 여배우들, 그 다음에 여우들, 탤런트들, 사장들이 이 히로뽕 환각 섹스 파티를 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섹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그런 행복감에 도취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끊어내지 못한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황하 무슨 사람 어떤 딸 보면은 그렇게 꽤 유명한 사람이 자꾸 끊지를 못하고 자꾸만 마약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지옥을 맛보는, 처음에는 천당이지만은 나중에 지옥을 맛보는 아주 무서운 마약이 바로 이 아편 계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드디어 삼각무역에 의해서 아편을 수출을 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인도에서 아편을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원래
1720년대, 1730년대는 아편 수입량이 중국에서는 200톤밖에 안 됐어요. 근데 1810년이 되면은 5,000톤이 되고요. 여기 1832년, 아편전쟁 일나기 6년 전에는 얼마나 되는가 하면 23,570상자. 어마어마한 양이 중국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양을 아편을 수입하는 거죠. 수입하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아편이 비싸면 안 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아편을 만들어 가서 중국에 수출할 때는 굉장히 싸게 염가로 중국 사람들한테 팔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편 마실 때는 파이프로 담배 피우듯이 하거든요. 파이프 그냥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면서 또 선전을 합니다. 어떻게 선전하는가 하면은 남자로 태어나서 성공한 남자가 되려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요. 첩이 있어야 된다. 첩. 원래 우리 조선 시대에서도 원래 관리가 되면은요. 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첩을 못 얻는 사람, 일명 필부라 그러는데, 필부란 거는 이제 짝이 하나밖에 없다. 일명 쪼다죠.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청나라 때도 청나라 말기 이제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 자, 남자가 성공하려면 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편을 피워야 된다. 그래서 중국 상류층들은요, 아편을 굉장히 많이 피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굉장히 염가로 중국의 일반 백성들한테 팔기 시작합니다. 아편 마시는 파이프도 공짜로 주고, 아편도 염가를 해주고, 그리고 또, 아편을 마셔야 이게 상류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편을 피우게 만들어서 중독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 그래서 얼마나 아편을 많이 피웠냐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로 중국인들이 한 25% 정도가 아편에 중독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30%가 아편에 중독됐다라고 하고 군인들의 30%가 아편에 중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30%가 중독됐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군 전력이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전쟁에서 한 사단이 전멸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전멸하는가 하면요. 30%가 죽으면은 전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현재 이때 중국 군인들의 30%가 아편 중독이 됐으니까 중국 군인들은 거의 쓸모없는 군인으로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편굴이라는 게 있어요. 아편굴에 가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담배 피우잖아요. 원래 아편은 담배 안 피우고 먹어도 됩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 때 배 아플 때 아편 거 약간 뜯어 먹으면 배가 싹 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담배 피우듯이 곰방대로 피우면은 더 아편 중독이 잘 된대요. 효과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굴에 가면 이렇게 곰방대를 가지고 아편을 딱 피우는데 문제는 아편을 피우게 되면은 멍한 꿈속을 헤매든 같아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25%면 굉장히 많은 수치이고 또 하나는 이 아편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은이 다 영국으로 빠져나가니 중국 정부로서는 대책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요. 누굴 보낸가 하면 또 하나 사실 이 아편은 영국 사람만 중국한테 파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터키산을 중국에다 팔아요. 근데 아편의 질로 보면은 인도산보다가 터키산이 더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놈들은 터키의 아편을 재배해가지고 이걸 중국에다 수출합니다. 중국은 정말로 아편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임칙서를 보내는데 이걸 흠차 대신으로 명해서 임칙서를 광저우로 보냅니다. 광저우가
지금 광주죠. 광주가 그 당시 아편 소굴의 중심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낼 때 흠차 대신을 해서 보내요. 흠차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와 같은 대신, 이게 흠차 대신이야. 그래서 임칙서 가는데 이 임칙서는요 굉장히 강직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요. 정말로 본질에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편을 없애는가 하는 걸 본질적으로 분석해서 현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편을 그냥 몰수하지 말고 영국 사람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걸 하자. 그래야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다른 대신들이나 뭐 다른 신하들, 모든 신하들이 주장이 돈 주고 왜 하냐. 그냥 뺏어서 몰수해서 불태워버리자. 까지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중화민국, 청나라, 이 청나라가 전 세계 중심지 국가인데 그까지 영국 합편 뺏는 거 뭐 어떠냐 해서 뺏어버려요. 이제 사실은 뺐는데 얼마나 많이 뺐는가 하면 2만 상자 톤수로 하면 1,300톤이 됩니다. 2만 상자 1,300톤을 뺏었어요. 몰수했습니다. 영국을 다 몰수했어요. 돈으로도 엄청난 돈이 이게. 엄청난 돈인데 이걸 말이죠. 2만 상자 뺏어가지고 몰수해가지고 없애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아편을 태우면은 광주 사람이 아편 중독이 다 돼요. 태우는데도 하루 이틀에 태우지도 못해요. 뭐 한 달 정도 태워야 돼, 이거. 그러니까 태우지도 못해. 그다음 바다에 버리면 어떤 미에 가서 아편 주스 와서 또 팔아먹을 수도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석회하고 섞어서 비벼가지고 영 못 쓰게 해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이걸 20일 동안 해가지고 아편 전체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자, 버리고 났는데 영국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무역 물품인데 이거는 개인 물품이고 영국의 물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임의로 빼앗아 갔으니, 몰수했으니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것은 한번 전쟁을 통해서라도 청나라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맥카트니에 의해서 보고된 바에 따라서 이미 청나라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사실은 영국 사람들은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전쟁하면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편을 팔아서 중국 사람들을 중독시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더러운 전쟁 아니에요. 더러운 전쟁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장이 글래스톤이었는데요. 글래스톤 수장이 이 전쟁은 추악하고 더러운 전쟁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에그먼드 버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국 사람들이 값싼 면직물을 비싸게 인도 사람들한테 팔아서 인도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죠. 인도 사람들을 못 살게 쥐어짜가지고 그래서 아편을 만들어가지고 청나라한테 팔아먹으면은 청나라 사람 전부 다가 아편 중독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아편판 돈이 영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더러운 돈 아닙니까? 이 더러운 돈은 영국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속성상 물건을 팔아먹고 영업이익을 남겨야 되거든요. 국가로 봐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눠져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게 271대 261로 아슬아슬하게 전쟁을 하자라고 결판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이 시작이 돼요. 아편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아편 전쟁 할 때 처음에 영국의 정규군이 간 게 아닙니다. 아니고 동인도 회사의 상선이 갔어요. 상선 두 척이 갔습니다. 한 척 이름이 네메시스호인데요. 네메시스호라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복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쪽으로 봐서는 중국 놈들이 우리의 개인 물건을 함부로 빼앗았으니 그 복수를 하겠다 하는 의미이죠. 근데 네메시스란 배하고 또 한 척 두 척이 갔습니다. 동인도 했었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동인도 회사는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그 해적이 많으니까 해적과 싸울 준비를 다 갖추고 배가 갖추고 다녀요.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다 있어. 대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이 배는 전기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단 두 척만 가요. 단 두 척만 가고 병력도 1000명이 지금 그래. 병력도 많지 않아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편 전쟁이 드디어 183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중국은 배가 뭐였는가 하면 정크선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그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만든 판옥선과 같은 형태의 배였어요. 이거는 1592년이니까 1600년대의 배고 지금 이게 벌써 250년 뒤에 만들어진 영국의 증기선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정크선하고 싸움을 붙었는데 이 처음 해전이 천비해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상선 네메시스호라는 상선 그게 크지도 않아요. 네메시스호라는 상선하고 다른 한 척에서 두 척하고 그다음에 청나라 큰 배 정크선 29척이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영국의 상선 두 척은 하나도 손상 없고 청나라 정크선은요 26척이 격침당했습니다. 이거는요 임진왜란 때 명랑해전보다도 더 큰 피해요 이게. 더 큰 승리죠. 어떻게 이제 연구로 보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싸움을 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유가 먼저 이제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배가 증기선이에요. 증기선이니까 빠르기가 중국의 정기선보다 훨씬 빨라. 2배 이상 빨라요. 빠르고 또 하나는 대포 성능입니다. 대포 성능인데 그 영국의 상선이 가지고 있는 대포의 사정거리가 중국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의 상선 네메시스호는 중국의 대포를 쏴도 떨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대포를 쏴요. 그러면 중국은 아무리 대포를 쏴도 영국 상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영국 상선은요 쏘면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척으로 26척을 격파를 딱 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 네메시스호가 광주성에 대포를 쏴요. 대포를 쏘는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성에 대포가 쫙 나열되어 있죠. 나열되어 있어 대포를 아무리 쏴도 사정거리가 반밖에 안 되니 이 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국 배는 어디다가 대포를 쏘는가 하면요. 이게 대포를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성에다 쏴요. 성에다 쏘면은 대포 성능이 좋으니까 성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은 대포가 있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에 내려서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여기에 청나라 군사들 다 도망가 버려. 아주 일방적인 싸움이 아편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저우 여기가 홍콩이죠. 홍콩 위에 광저우여서 시작이 돼요. 여기 아편 전쟁이 광저우여서 시작이 돼 가지고 쭉 이제 배를 타고 침략해 들어가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상하이까지 들어가요. 상하이까지 들어가서 난징을 함락시키려고 그럽니다. 중국으로 봐서는 이 전쟁 해봤자 이거는 하나만하다. 그래서 조약을 맺는데 원래 이 아편 전쟁에서 한 4년간 전쟁하는데 2년간 실제 전쟁은 1840에서 1842 요 사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중국은 20만 명이 참여하고 영국 동방원정군은 나중에 이제 정규군이 오죠. 그래서 2만 명하고 붙었는데 중국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 죽고 영국은 70명도 안 죽었어요. 일방적인 싸움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전개되고 난 뒤에 이제 난징 조약을 맺었어요. 난징 조약 맺었는데 난징 조약 맺은 게 뭔가 하면 지금 항구는 5개만 항구는 광저우 한 개만 개항했는데
5개 항을 개항을 하고, 그 다음에 개항한 데에는 영사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무역도 자유롭게 하고, 전쟁 들어간 비용 청나라가 다 부담해요. 얼마나? 1200만 달러 부담하고, 몰수당한 아편 다시 또 돈 다 줘야 돼. 이게 얼마인가면요, 600만 달러를 영국에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이게 한 1800만 달러에서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당시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영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봐서는 전쟁 명분도 없는 전쟁에서 전쟁에 치고 돈도 지불해야 되고, 이게 난징 조약인데, 문제는 영국 사람으로서는 이 난징 조약만으로는 기분이 안 좋아. 더 많이 얻어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영국으로 봐서는 아편을 중국한테 더 많이 수출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빼와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 자체에서 아편을 재배해버리네. 아편을 재배해버리니까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을 수출할 양이 확 줄어버려요. 확 줄어버리는 대신에 그 다음에 차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는 수입을 많이 해버리니까 무역 역자가 증가해버리네. 증가해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전쟁해야 되겠다 해서 제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제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돼야 되는데, 일단 그 원인 이전에 이 아편 전쟁은 1차 아편 전쟁은요, 영국하고 청나라하고만 전쟁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전쟁해야 되니까 영국만 개입하는 게 아니고 영국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개입해요. 미국도 개입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선교사가 청나라 안에서 하나 살해당해요.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니까 그걸 핑계로 해서 청나라가 개입을 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개입을 해요. 아편전쟁의 2차 아편전쟁은 중국에 대해서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4개의 나라가 청나라하고 싸움을 붙게 된 게 아편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에로우호 사건이에요. 에로우 사건인데, 이 에로우라는 배는 원래는 이게 중국 배예요. 중국 배의 선장이 누군가 하면요, 선장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물건을 사가지고 중국에 밀수출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밀수출하는 거니까 영국 국기를 타는 겁니다. 영국 국기를 달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배도 중국 배고 선원도 전부 중국 사람이요, 선장만 영국 사람. 그러니까 이 밀수했으니까 중국의 간원이 올라가서 체포를 해요. 중국 사람 12명을 체포를 하고, 여기 이 배는 중국 배니까 국기 내려. 국기를 내릴 때 국기가 좀 훼손됐어요. 훼손되니까 영국이 자기 국기 훼손된 걸 핑계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로 해가지고 온갖 핑계를 다 대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2차 아편 전쟁이 되는 겁니다. 영국이 억지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영국은 지상군 11,000명에 군함 173척, 프랑스는 병력 6,700명에 군함 33척을 동원해요. 그래서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동성을 포격을 합니다. 광동성을 포격해서 광동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빨간 거는 1차 아편 전쟁이고요. 이 파란 게 2차 아편 전쟁입니다. 자, 2차 아편 전쟁을 딱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텐진까지 들어가요. 여기죠. 베이징 바로 옆에, 우리 말하면 천진이죠. 천진항까지 침략해 딱 들어가니까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 평화조약이 텐진 평화조약이 됩니다. 텐진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영국으로서는 불만이 많아.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나요. 또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있던 연합군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요, 베이징, 북경, 베이징까지, 수도까지 들어가요.
수도까지 들어가 수도를 함락하니까, 베이징을 함락하니까, 여기 황제, 도강제죠. 도강제는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열하, 우리 열하 일기 아시죠? 열하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그 네 나라 병사들에 의해서 이화원이 불타게 되고, 원명원이 불타게 되고, 거기에 있는 문화재가 전부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다음 이 청나라는 도저히 여기에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이징조약, 북경조약을 맺게 됩니다. 북경조약 맺게 되는데 이 북경조약 내용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기독교 포교 완전 허용, 외국공사 베이징 규제, 외국공사가 베이징 규제하는데 여기 또 문제된 게 뭔가 하면 이 외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여기에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주룽반도 할양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 아시죠? 그죠? 연해주가 이때 청나라가 러시아한테 뺏겨요. 또 하나 아편무역은 이거는 합법화가 돼요. 그러니까 아편을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 다음에 그 전쟁 배상금도 중국이 다 물어주고, 그래서 아편 전쟁에 의해서 중국은 완벽하게 서양한테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편 전쟁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서양의 기술, 제도, 사상이 동양의 기술, 제도, 사상을 완전히 압살시킨 전쟁이 뭔가 하면요. 아편 전쟁이요. 이때부터 동양은요. 기술도 없고 제도도 없어요. 사상도 서양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아편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면 중국은 100만 대군이 있었다. 100만 대군은 좀 심하고 뭐 80만이라 그래요. 중국의 청나라의 군 인력이 10만 내지 100만이나 되는데 거의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왜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졌는가 하면은 청나라의 원래 이제 만주족이죠. 만주족의 정예병이 뭔가 하면 팔기군이요. 팔기군인데 팔기군에 의해서 사실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만주족, 여진족이죠. 건주여진. 여진족들은 전부 다 팔기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전체를 청나라가 통일한 뒤에는 만주족은 전부 다 팔기군 안에 들어가고, 팔기군은 군사 이외에, 군사나 행정관료 이외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농업이나 상업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이건 또 세습이 돼. 세습이 되니까 녹봉도 줘. 팔기군 마찬가지입니다. 팔기군 전부 다 만주족, 물론 나중 되면은 몽고족도 팔기군 들어가고 한족도 팔기군 들어가는데 주력군은 만주족이요. 그래서 만주족 팔기군인데 만주족은 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원나라 걸 자꾸만 생각해요. 원나라가 한족을 점령했죠. 그죠? 중국을 점령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금방 100년도 안 돼서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청나라 사람, 만주족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원나라가 한족화돼서 한족에 동화되는 바람에 원나라가 그렇게 빨리 망했다. 우리는 절대로 한족에 동화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한족을 만주족화 시켜요. 그래서 한족들의 머리를 변발, 아시죠? 변발, 이게 앞에 다 밀어버리고 뒤에 머리 꽁지만 있는 거 전부 다 강제로 청나라 사람, 한족들한테 변발을 시켜버립니다. 변발 안 하는 사람 죽여버려요. 그다음 옷도 도포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 입혀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원나라처럼 우리는 한족에 동화되지 않겠다. 이거였어요. 또 하나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뭔가 하면 팔기군 제도예요. 팔기군 제도를 둬가지고 팔기군은 말 타고 활 쏘면서 싸우는 군대가 팔기군이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 만주족은 말에서 내리는 그 즉시
망한다. 우리는 절대 말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강희제나 근룡지에 보면 항상 말탄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할 때도 항상 말 타고 활 쏘면서 전쟁해야 되겠다. 이게 팔기군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주족은 팔기군에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팔기군은 전통을 고수해요. 왜요? 원나라처럼 안 되려고. 그래서 항상 말 타고 활 쏘면서 전쟁해. 근데 문제는 이게 강희제부터 강희제, 그 다음에 근룡제까지, 옹정제, 근룡제까지 135년간 평화시대였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다 보니까 팔기군이 전쟁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기군들은 점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그리고 녹봉은 세습제니까요. 세습제니까 항상 일 안 하고 뭐 전쟁 안 해도 항상 월급이 다 나와. 그러니까 팔기군은 점점 타락하고 퇴폐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1800년대가 돼가지고 아직도 말 타고 활 쏘면서 전쟁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투력에 말도 안 되는 말 타고 활 쏘는 전쟁 기술 이것 가지고 영국하고 붙으니까 이 영국군이 총 한 방 땅 쏘면요 팔기군이 알아서 다 도망가 버려요. 전쟁 절대 안 합니다. 도망가 버려. 이렇게 타락된 군대가 팔기군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는가 하면 팔기자재라는 게 있습니다. 팔기자재. 이 팔기자재라는 건 뭔가 하면은 그 팔기군들이 군사들이죠. 군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평민으로 이제 넘어가요. 평민으로 넘어간 게 팔기자재거든요. 그러면서 녹봉은 줍니다. 녹봉 주는데 이 만주족들은 팔기군이든 팔기자재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전쟁도 못하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 민간화 시켜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일 하려고 안 해. 일 안 해도 녹봉 나가니까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팔기군들은 부채든 이 부채가 되면 팔기자재거든요. 팔기자재들은 만날 새초롱 들고 다니고 그 뒤에 이제 노비들이 줄줄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닭싸움 시키고, 그죠? 개싸움 시키고, 그런 거나 즐기고, 만날 술집 가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었던 것이 팔기자재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타락하고 퇴폐한 청나라 정예군 팔기군하고 영국군하고 싸우니까 안 되잖아요. 총 한 번 쏘면 다 도망가요. 도망가면, 원래 전쟁에서는요, 도망가면 현장에서 타살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너도 나도 다 도망가는데 뭐. 도망가면 그 넓은 천지에 따라가 잡을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 청나라 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편 전쟁에서 왕창 망합니다. 망하고 난 뒤에 그 아편 전쟁 후에 아편 판매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편은 이제 완전히 아편 전쟁 후에는 아편 수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합법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편 중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49년까지요, 아편쟁이가 득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지도층에서도요, 아편 팔아 장사해요. 왜요? 전쟁하려니까. 국공내전 전쟁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이죠. 장개석도 상해에서 아편 팔아요. 돈 때문에. 마오쩌둥도 연안에서 아편 팔아요. 많은 양은 아닌데 소금 팝니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 후에는 일본도 아편 팔아. 그래서 1949년까지는요, 아편을 무지무지하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피워요. 그래서 아편 중독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중국이 공산당 치하로 들어갑니다. 공산당 치하로 1949년에 공산당 치하로 들어가면서 1950년대부터는 아편 피웠다면 죽여버려. 예. 아편 중독자 강제 치료, 아편 판매자 처형이요. 굉장히 강하게 아편을 금지합니다. 아편 금지요. 아편 금지하고 전번에 중국이 아편도 재배한다 했잖아, 그죠? 근데 중국이 아편 재배지는 재배 못하게 하고 전부 다 다른 농작물로 대체해요.
대체하니까 중국에서 아편이 안 되네, 안 되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태국, 라오스 그 근방, 골든 트라이앵글 쪽으로 아편 재배지가 옮겨가게 돼요. 옮겨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공산당 정부에서 아편을 굉장히 강하게 못하게 하니까, 재배 못하게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지금은요, 지금 현재는 아편의 80% 이상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가 돼요. 그 이유가 전부 다 뭔가 하면 사실은 이 중국 공산당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편 전쟁의 영향인데, 아편 전쟁의 영향은 먼저 중국인데요. 중국은 서양을 배우자. 자, 우리 동양의 기술을 가진 중국의 기술을 가지고는 도저히 서양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서양을 배우자는 양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1840년부터 중국은 실록의 100년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 실질, 사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서양을 이길 수 없으니, 꿈에서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서양을 이겨보자 하는 의미로 뭐가 등장하는 거면요. 무협소설이 이때부터 등장해요. 무협소설이 등장하는 이유가요. 아편전쟁 이후에 서양을 생각으로라도 이겨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무협소설이요. 그 무협소설, 그게 되게 이제 사실은 1900년대 초에 이제 나오는데, 나와서 보면은, 그 정무문 같은 경우에 그 주인공이 막 외국 사람들을 막 이게, 응? 나쁜 짓 하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응징하잖아요. 이게 정무문에서요. 그 다음에 그 김용이 쓴 영문이 그게 이제 영어가 돼서 의천도령교로 나오는데, 이 의천도령교에서는 원나라 침략 세력을 막 무찌르는 게 이게 의천도령이잖아요. 이런 게, 원나라는 사실 이제 서양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아편전쟁 이후에 무협소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아편전쟁 후의 영향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조선, 세 나라를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나라입니다. 자,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난징조약이 1842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텐진조약, 북경조약까지 맺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자, 우리나라가 영국에 진 이유는 기술, 제도나 기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히 무기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도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체서용이다. 그래가지고요. 중국은 본체, 사상은 중국이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 기술, 요거는 서유럽이죠. 유럽은 작용하는 과학이나 기술만 우리보다 더 앞서 있다. 그래서 사상은 우리 거, 기술은 서양 걸 도입하자. 그래서 양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도까지 도입해요.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는데 사상은 도입하지 않아요. 일본입니다. 일본도 미일 화친조약을 1854년에 맺습니다. 맺는데 불평등 조약이죠. 불평등 조약을 딱 맺고 난 뒤에 일본은 아편전쟁을 사실은 미일 화친조약 맺기 이전부터 아편전쟁을 아주 관심 있게 분석합니다. 관심 있게 딱 분석하는데 중국이 완벽하게 졌잖아요. 그죠? 지고 난 뒤에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은 동양은 기술이나 제도뿐만 아니고 사상도 도저히 서양을 따라갈 수 없다. 서양 사상까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일본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다음 조선은요. 조선은 훨씬 뒤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불평등 조약인데 그 이후에도 세국 정책이 지속돼요. 특히 1880년대 일어난 갑신정변이 있었잖아요. 그죠? 갑신정변이 우리가 개화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였는데 이것도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도 이때 뭐라고 조선 사람들은 생각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선 청나라가 아편전쟁에 진 이유는
중국은 성리학을 제대로 실행 안 해서 그렇다. 중국은 그 당시 성리학이 아니고 뭐였어요? 고증학, 필사구시, 우리 실학 비슷해요. 이것만 하다가 사상적인 것을 놓쳐서 저렇게 서양한테, 영국한테 졌다.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성리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양의 사상, 그 다음에 기술까지도 배척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먼저 기술하고 무기 도입만 한 중국하고 사상까지 모든 걸 도입한 일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이 청일전쟁이었어요.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완벽하게 승리해버립니다. 사상까지 도입한 일본은 중국한테 완벽하게 이겨버리고 또 우리는 기술도 도입 안 하고 사상도 도입 안 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 그 아편 전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 나라의 운명이 다르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청나라는 중국의 무기나 서양의 무기나 기술 제도만 도입하면 되겠다 한 것이고 일본은 사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도입한 게 일본이었고 우리는요 기술까지도 도입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가 돼버렸고 일본은 승리국이 된 거예요. 청나라는 패하긴 했어도 나라가 완전히 사실 없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청나라하고 일본 관계인데요. 일본은 청나라한테 완벽하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볼까요? 여기 청일전쟁인데요. 청일전쟁인데 청일전쟁 이거 넘어갈게요. 청일전쟁인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1894년 동학혁명을 빌미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움이 붙는데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 붙으려면 청나라에서 붙은 거야. 일본에서 붙어야지. 중간에 우리나라에서 붙었잖아요. 그죠? 붙었는데 처음에 충청도 쪽에서 처음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점점점 위로 청나라가 쫓겨 올라갑니다. 쫓겨 올라가서 전부 다 패하지. 다 패요. 다 패하고 황해해전도 이제 해전이 일어나는데요. 황해 바다 싸움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이제 청일전쟁 병력 구분돼요. 중국이 훨씬 병력이 많은데 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해해전이에요. 황해해전 여기서 싸움 붙는데 이때 황해해전에서요. 그 북양함대, 청나라 북양함대하고 일본의 연합함대는 함대 수는 거의 비슷해요. 배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중국의 기함은 7,000톤이요. 7,000톤이 두 척이고 일본의 기함은 4,000톤이요. 4,000톤하고 7,000톤하고 붙었는데 중국에서 배를 기함에서 포를 딱 쐈는데 일본의 기함에 포탄이 탁 떨어졌어요. 포탄 떨어지면은 포탄 폭발하면은 기함이 침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탄만 떨어지고 거기서 폭발을 안 해. 폭발 안 하는데 그 폭발을 안 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청나라에서 큰 포탄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 안에, 포탄 안에 화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화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화약 집어넣으면 화약값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화약을 안 집어넣고 그러면 석탄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석탄은 그냥 공짜지. 돈 안 들지. 왜요? 이게 청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사상이 없었거든요. 개혁할 수 있는 사상이 없다 보니까 청나라 관리들은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니까 화약 대신에 석탄을 집어넣고 포를 쐈거든요. 포를 쐈는데 이 포가 기함에 떨어지는데도 포탄이 폭발하지 않아가지고 중국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만 예로 들었는데 전력차는요 중국이 훨씬 셉니다. 무기도 좋아요. 그런데 진 이유는 도대체 뭔가 하면은
중국을 기억할 수 있는 사상.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게 뭔가 하면 기득권층과 그다음에 귀족층 상류층들에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중국 사상으로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일본한테 져버립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상 문제였어요. 무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상 문제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청나라 군인들의 사상이 형편없었다, 타락했다 이거였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에 있었던 그 성리학, 신유학이 이미 그 생명을 다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고증과 이것은 실사구시 실학적인 면으로서 실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는 일본한테 완벽하게 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드디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의 초석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그 이후에도 계속 개혁을 해 나갔지만 계속 실패하게 돼요. 왜요? 그 당시 청나라를 이끌 사상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춘추전국 시대에 도가와 유가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나라 때 모든 사상을 통합한 신유학, 성리학에 의해서 한 1000년 안 되죠? 한 700년간 중국이 제대로 다스려지다가 청나라 말기가 되면서 신유학으로서는 그 당시 중국을 기억할 수 있는 사상적 뒷받침이 될 수 없게 되었어요. 중국에 있는 사상으로서는 중국을 기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900년대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지금까지는 개혁이었죠. 개혁입니다. 개혁은 뭐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를 막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 가지고는 도저히 기득권층의 이익을 다른 층으로 옮겨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개혁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혁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공산혁명이요. 공산혁명이 뭡니까? 공산혁명은 기득권의 재산을 뺏어서 그 다음에 서민층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그게 공산혁명이죠. 그죠? 이게 혁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중국은 할 수 없이 공산혁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요. 자, 모든 개혁이 실패하면서 최후의 혁명, 바로 중국의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국 공산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